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콘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군시렁군시렁 군시입니다. 2021년도는 벡터 같은 남자가 되고 싶은 상디입니다. 야심차다. 스타트업 트렌드 100%의 신화 이타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반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정말 그야말로 힘들었던 2020년 가고 2021년 첫 에피소드입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오긴 오네요. 2021년이 참. 근데 2020년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도려낸 느낌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한 살을 무르자 뭐 이런.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제일 바라는 바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방송인 만큼 우리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한번 하긴 했었는데 이제 2021년 스타트업 그다음에 테크 트렌드는 무엇이 될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성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로 네. 트렌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연말 연초에는 이 트렌드 관련된 서적과 맞아요. 수많은 글들이 이제 범람하는데 저희도 또 그런 거에 또 편승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큰 흐름을 거스를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또 스타트업을 포커스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이맘때쯤 했던 게 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저 주반장님 했던 거 생각났어요. 뭐였어요? 주 50시, 22시간 관련해서 관련된 스타트업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서버로 사이드로 배우는 것들, 타닝 같은 거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그렇게 또 거의 맞은 거 아닌가요? 선무당은 아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리는 깔아도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올해는 과연 어떨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A.C, B.C를 이제는 뭐 애프터 코로나냐, 비포 코로나냐, 뭐 이렇게 그렇게 부른다고요? 네, 이제 크라이스트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할 만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세상이 굉장히 바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작년에 이야기 드렸는데 올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스타트업의 정책이나 또 트렌드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계속 주식 호황 시장이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스타트업도 많이 상장을 했지만 일반 기업들도 상장하고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도 많이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엄청 격변기기도 하고 새로운 신기술도 많이 나온 상황이고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헬스케어 쪽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 정부에서 돈도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유가증권 시장도 그렇지만 비상장 시장도 지금 돈이 엄청 많이 풀린 상태거든요. 스타트업 업계도 처음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야 걱정했지만 맞네요. 실제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 쪽으로는 좀 풍성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또 빈부격차도 엄청 심할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그 작년 대비해서 기업들도 이제 예산을 좀 다르게 잡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어쨌건 코로나가 올지 모르고 잡았던 예산들이기 때문에 다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 시기를 대처했다면 올해는 어쨌건 코로나를 기반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쓸지 어떤 M&A가 일어날지 저는 굉장히 격변해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그럼 과연 스타트업 업계에서 트렌드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분부터 좀 해볼까요? 뭐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저부터 해볼게요. 저는 작년에 이제 제가 좀 열심히 했던 것 중에 열심히 했던 컨텐츠 중에 굉장히 좀 열을 올리고 했던 그 그립이라고 하는 라이브 커머스. 그래서 저는 2021년에 스타트업 업계 또는 이 기술 IT 업계의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는 어쨌건 모든 것들의 커머스화. 근데 이 커머스를 라이브 커머스로 전환이 될 것이다. 실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뭐 그립이라는 스노우 출신 대표님이 만든 거였죠. 그립이라는 뭐 그리퍼라는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성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커머스를 굉장히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가 엄청나게 여기에 저는 돈을 쓸 것 같고 또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게 되게 서버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강화할 것 같고 뭐 작년에 타코님이 이제 얘기하셨던 뭐 커머스 붙일 거다인 것 중에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뭔가 더 활성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저는 약간 올해 또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공인 인증서 지금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핀테크 쪽이 진짜 또 격변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를 어떻게 맞아요. 붙이느냐 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페이를 붙인다는 건 커머스가 일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을 해서 그러면 페이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내가 이제 뒀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실시간, 자, 100개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만 뭐 팔게요. 막 이랬을 때 빠르게 페이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모든, 지금 뭐 토스도 그렇고, 뭐 네이버 그렇고, 뭐 카카오 모든 회사 IT 업계들 페이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핀테크 과연... 얘기 나오시니까 생각난 게, 토스 같은 경우 내년에 인터넷 전문행도 나오고 그런 내년에 나오는군요. 올해 나오는군요. 토스 MTS도 주식거래 서비스도 맞아. 출시하잖아요. 그 미국의 로빈후드 같은 그런 거 보고 또 카카오뱅크도 내년에 상장을 하고 그다음 네이버도 지금 미래에셋이랑 잘 하고 있는데 분명히 더 확장할 거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내년은 핀테크의 향연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 진짜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회사들이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참 세상이 예전에는 이런 뭐 그게 무슨 은행 역할을 하겠어? 약간 이렇게 했던 게 뭐 이제 주체가 MZ 세대로 오면서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데이터의 중요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사들 같은 거 봐도 이제 2021년을 필두로 해서 이제 기존의 레거시 금융사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는 이제 이제 페이까지 갔지만 어쨌건 페이가 정착이 되면서 고객 인증서가 없어지면서 뭔가 은행의 역할이 줄어들고 이제 페이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인터넷 상거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반이 마련이 되니까 특히 커머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쿠팡도 아마 쿠팡페이 있죠. 그 쿠팡페이를 통해서 분사했죠. 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의 어떤 채널 하나 만들지 않을까. 왜냐면 좀 그 쿠팡이 뭐 OTT 서비스를 한다는 식으로 뭐 컨텐츠도 강화하고 뭔가 이 생활 전반 라이프 스타일을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이브 커머스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커머스는 라이브 커머스로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왕홍의 어떤 그 출발이 라이브 커머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2021년 트렌드를 커머스의 그러니까 이커머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커머스의 라이브 커머스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MCN들 보통 인플루언서 MCN들이 국내 기준으로는 주수익 모델이 광고였는데 그래서 올해 가장 이슈였던 게 뒷광고 이슈 때문에 호되게 혼났고 2020년 작년이죠? 네, 작년 2020년 작년 제가 며칠밖에 안 지나가지고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게 그랬고 중국에 아까 말씀한 왕홍 같은 경우는 광고 모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커머스 모델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도 워낙 많았고 또 대표 주자인 틱톡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서 작년 맞아요. 기준으로 뭐 스타트업 그립이라든지 네이버 그다음 뭐 카카오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큰 데부터 작은 데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조금 이거에 대한 라이브 커머스의 인식도 올라가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환경적인 요인도 그걸 좀 앞당긴 측면도 있어서 확실히 더 커질 것 같고 MCN 중에 최근에 다이아 TV에서는 다이아 마켓이라고 커머스 플랫폼을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빌드업해서 다시 또 하고 또 그러면서 라이브 커머스 하고 있는데 저는 매진 계속 연타 매진을 이루고 있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일반인들이 라이브 커머스나 브랜드가 라이브 커머스 하기보다는 MCN들이 라이브 커머스는 더 강력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두 키워드가 만나면은 내년에 올해는 더 큰 시너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장님 말씀은 우리가 뭐 쿠팡이나 이런 커머스에서 많이 구매하던 거를 라이브 커머스의 포맷에서 더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큰 어떤 진짜 패러다임 변화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근데 아직은 라이브 커머스가 갖고 있는 허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대 항상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 구매를 하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는. 물론
그립 같은 것도 경험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재방송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띄워놓기는 하는데 그건 제가 찾아가는 거고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실시간이라는 것만 좀 만약에 조금 좁게 번다고 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좀 잘 맞춰야 되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일종의 놀이 문화이긴 하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또 약간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홈쇼핑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홈쇼핑 시장 자체가 기존에 그 송출 수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신사들이 또 넘어오고 하면서 막 정말 복잡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쪽 물량이 매우 큰데 한 몇십 조 시장인데 이쪽 시장이 라이브 커머스로 넘어온다면은 넘어오고 있고 넘어온다면은 또 기존의 홈쇼핑의 주 사용층이던 그 40, 50대, 5, 60대 이상의 그 어른분들이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많이 넘어왔잖아요. 모바일로. 맞아요. 충분히 그 수요가 라이브 커머스로 옮겨간다면은 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정말 대여 시장이지 않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쨌건 뭐 작년에 최애 어플로 했던 뭐 오늘의 집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마치 뭐 구해줘 홈즈에서 TV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컨텐츠로 뭔가 하지 않을까 뭐 붙이기 나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선정해 봤습니다. 구해좀주가 집을 구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이상적인 것만 나오죠, 사실. 자, 그래서 주반장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른 분들 또 우리 2021년 어떻게 흘러갈지 알려주세요. 저는 뭐 확실한 거 하나는 약간 트렌드 느낌으로 장기간의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죠? 장기간 공을 들여서 100% 공을 들여서 준비한 마케팅이나 프로젝트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이벤트 형식의 마케팅이나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스타터. 네. 아니, 쇼케팅이라고도 부르던데 그런 게 주류고 거의 100%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확실성이 네. 있으니까. 근데 그럼 이 말씀은 약간 그런 거 느낌도 좀 나네요. 그러니까 일반 뭐 예를 들어서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델 광고 모델도 뭐 6개월 단위로 뭐 길다면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광고 캠페인도 텔레비나 어떤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장기간 계약을 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그것보다는 일주일짜리 뭐 아니면 최대 길어봤자 한 달짜리로 캠페인만 뭐 텔레비도 텔레비일 수 있긴 하지만 뭐 SNS나 이런 통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쪼개서 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존 트렌드하고 또 맞는 것 같아요. 숏폼이 오면서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굉장히 이런 실험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2020년 이전부터도 그렇죠. 많이들 해왔고 특히 SNS 기반 마케팅들이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종종 에피소드에서 좀 표현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광고 소재들, 그러니까 뭐 이미지라던가 영상 같은 거는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실험도 많이 하고 별로면 빼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스타트업이나 어떤 SNS 홍보를 하는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더 길게 가는 캠페인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도 인스타그램이나 뭐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거 광고를 봐도 뭐 6개월 전에 봤던 광고를 다시 보는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게 해왔었던 트렌드는 기존부터는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거는 뭐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코로나라는 변수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 뭐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마케팅이 한정되지 않고 큰 사업 계획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조금 뭐 블록화해가지고 짧게 가지 않을까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예시를 좀 들어볼 수 없나요? 뭐 어떤 스타트업의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개발일 수도 있고, 뭐 혹시 어떤 건가요? 조금 저는 저희가 만났던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트레바리가 있잖아요. 트레바리, 그건 4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잖아요. 시즌제로. 글은 신청한 사람이 점차 많이 없고, 만약 1, 2주 단위, 한 1개월 단위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 쪽으로 거의 다 빠지지 않을까? 오히려? 네. 라는 생각이 심지어 이제 4개월도 너무 길다라고 느껴지는 거니까 4개월 뒤에 맞네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로 올라갔을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요. 당장 2주 앞도 모르니까. 이제 사람과 연대하기가 느슨한 연대가 그냥 완전 실연대네. 실연대. 그러니까. 실시간 연대. 실시간 연대면서 정말 실연대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리고 어쨌거나 2020년 부동산 여파로 집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해요. 맞네요. 지금 제가 듣기로 2020년에 건축 쪽의 트렌드가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오는 트렌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물 같은 걸 키우기 위한 공간이 새로 들어오고 홈카페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2020년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밖으로 나간 트렌드가 언젠가 또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집 구조의 변화가 좀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 기능성으로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면서 기사 보니까 올 2020년도 집값이 14년 만에 가장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집값 상승률이 할 정도로 많은 부동산 쪽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니까. 맞습니다. 2021년에도 좀 부동산 뭐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예측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 저는 좀 약간 거시적이긴 한데 그래도 그 부분의 단초가 올해 좀 일어날 것 같아서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니버스. 그래서, 네, 메타버스가 메타가 그 초월이라는 뜻의 접두사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해가지고 가상 세계를 많이 뜻하는데 작년 코로나 때 게임사들의 주가가 상한가를 다 쳤잖아요. 그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대면이고 가상 공간에서 나를 대신할 뭔가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게 기본 베이스인데 그 부분에서 게임 업체들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게임 업체에서 단순하게 예전에 게임은 뭐 남자들이 하든지 아니면 정말 좀 매니아들이 많이 하는 거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특히 MZ세대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그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해요. 대표적인 플랫폼이 뭐 라이엇 게임즈래 그 포트나이트 자체가 대표적으로 그 안에서 그 MZ세대들이 커뮤니티 같이 활동도 하고 그 안에서 기업들은 마케팅도 해요. 예를 들면은 국내 대표적인 가수 방탄소년단도 거기서 뭐 신곡에 대한 뭐 새로운 클립에 대한 무대도 발표했고 기업 프로모션도 그 안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 그런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상장 못했지만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그런 게임 플랫폼 자체적으로 유저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작년에 상장하려고 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정말 Z세대 완전 초등학생들의 유튜브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창작 플랫폼이어서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 그 저는 메타버스 개념이 꼭 플랫폼 개념뿐만 아니라 버추얼 아바타, 뭐 버추얼 인플루언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미국에는 릴 맥켈라도 있고, 일본에는 인마도 있고, 국내에는 뭐 세아라고 스마일게이트에서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SM에서 발표한 에스파라는 그런 8인조? 4명은 사람이고 4명은 아바타로 구성된. 8인조라고 불러요? 네. 저는 4인조에 각각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캐릭터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인격체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봐도 국내 지금 엔터업계에서도 다 그거에 엄청 꽂혀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맞네요. 코로나 때문에 연예인들이 수익이 많이 줄었거든요.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끊기다, 공연이 다 끊기다 보니까 기본 이 연예인한테는 고정비는 나가고 근데 수익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바타들은 만드는 데는 돈을 많이 들어도 기본적으로 수익을 나누던지 뭐 기본 고정비가 수반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엔터 쪽 그다음 게임 쪽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최근에 NC소프트에서도 유니버스라고 그 저희가 예전에 그 빅히트 특집 때 얘기했던 빅히트에서 하는 위버스랑 비슷한 플랫폼을 냈어요. 근데 거기도 단순히 연예인들도 많이 입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팬들과 소통하긴 하지만 거기서는 약간 그런 버추얼 관련된 캐릭터 그런 걸 많이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봤을 때는 게임 업체, 엔터 업체 전반적으로는 컨텐츠 업계에서 그쪽 방향이 많이 불지 않을까 예측돼서 국내에서도 그런 아직은 뭐 조짐이 보이는 업체는 없지만 올해는 그런 업체 하나는 대기업이든 아니면은 스타트업이든 한 군데 나오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게 미국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대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아니 실제로 일리가 있는 게 2020년 말쯤에 이제 방송사들도 어쨌건 컨텐츠를 예전처럼 막 야외도 못 나가고 해외도 맞아요. 못 나가고 뭐 가수들도 해외로 못 나가니까 뭐 AI 가수 뭐 나와가지고 맞아요. 최근에 다시 한 번이라고 엠넷에서 네. 그 거북이 터틀맨 씨랑 그다음 이제 김광석 맞아요.
맞아. 네, 네, 뭐 그런 어떤 지금은 목소리를 맞아요. 들을 수 없는 돌아가신 분들에서 그런 그 홀로그램으로 그 형태를 복원시키고 그 다음 AI 음성 업체들이 음성을 복원해서 네. 기존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를 또 그 목소리를 부르게 하는 그런 형태의 연출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TV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맞아요.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 생소하지 않다라는 게 아닌가, 또는 그만큼 기술력도 많이 발달되지 않았나 해서 2021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정말 메타가 되는 시기가 올 것 같네요. 그 기존의 그런 CG VFX 기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뭐 도깨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백두산도 그렇고 그런 업체들이 뭐 상장돼 있는 뭐 덱스터도 그렇고 여러 업체들이 많았지만 그 업체들은 대부분 그런 컨텐츠 제작에만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컨텐츠 제작이 뭔가 인간의 형태랑 가상 캐릭터로 발전됐고 그 캐릭터가 돈까지 벌 수 있는 사례가 미국이랑 일본에서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릴 미켈라라는 미국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작년 2020년 매출이 한 120억 정도 났다 하더라고요. 와.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의 사례로 보통 이게 사례가 하나 발생하면 사람들이 다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우리나라 CG 기술력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뭐 당연히 미국보다는 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충분히 검증된 게 많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업체에서도 분명히 덱스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뛰쳐나와가지고 하나 만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확실히 우리 또, 상디님은 또 컨텐츠에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해주셨고, 뭐, 작년에 제일 많이 돈이 몰린 곳이 뭐 작년뿐만 아니죠. 게임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앞으로도 뭐 그러지 않을까. 확실히 전 세계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게임에서 게임 뭐 몬스터 잡고 뭐 어떤 뭐 레이싱을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어울리는 거를 가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뭐 사실 이제 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상 현실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어떤 뭐 친밀감을 높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아마 Z세대 분들 중심으로 더 확산될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안 만나고 그냥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우리가 카톡에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경험이 아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에서 대화하는 거랑 다르게 가상현실에서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가 또 다양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덱스터 같은 쪽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땐 게임사 쪽에서도 아예 그냥 그런 그러니까 포트나이트가 잘했던 게 파티 모드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놀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포트나이트라는 것 자체는 아바타가 움직이는 엔진을 갖고 있는 서비스였죠.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총만 빼고 개발해 놓은 거에서 총이랑 데미지 떨어지는 것만 기능을 빼버리면은 지금 개발자분이 웃고 계십니다. 반대편에서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판매 불가하면 되지. 때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울리게 해주는데 이제 그 경험은 또 카톡이나 뭐 이런 데서 노는 거랑 아예 경험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걸 빼먹었는데 제페토라고 그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3D 아바타 플랫폼도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메타버스의 가장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죠. 그거보다 이제 더 왜냐면 제페토 같은 경우는 사실 스틸샷 느낌이거든요. 당연히 사진 느낌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들, 컨텐츠들이 이미 너무 많이 있네요. 맞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도 나오는데. 대단합니다. 기승전 주식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관련주 좀 찾아봐야겠네요. 또 뭐 잠깐 얘기하지만 이제 2021년에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아니고 서학개미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주식들에 대한 어떤 그것들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도 이미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미국 주식 많이 하는데 2021년에는 또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스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광고 받고 있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저희 21년에는 저희도 조금 더 BM다운 BM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타코님은 어떠세요? 2021년. 저 이제 2020년 때 저희가 트렌드 예측했을 때 제가 또
말로 없는 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도 100%의 사나이라는 걸 또 이제 적중률이 100%이기 때문에 또 말씀 안전한 걸로 가겠다. 한 번 던져서 한 번 맞췄는데. 거의 그게 이게 확률의 어떤 오류거든요. 그렇죠. 2021년 트렌드 이타코가 예측하는 것은 프라이빗 컨텐츠의 확대이거든요. 여기서 프라이빗 컨텐츠라고 좀 표현을 하려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튜브 같은 컨텐츠는 사실 우리가 무료로 보고 있는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입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뭐 가입을 하고 광고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그냥 그 시간을 내가 어떤 비용으로서 내주고 대신에 컨텐츠 자체 소비는 제가 무료로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광고 플랫폼으로서 수익금을 내고 있고 그 수익을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나눠주면서 수익 분배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더 계속 많은 양의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확장되는 약간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건데 보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로 표방되고 있는 뭐 스트리밍 같은 거 해외는 트위치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유료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냥 내가 접속만 해서 그분이 방송할 때 들어가서 보면 되고 또 페이스북도 요즘 영상 컨텐츠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페이스북에서도 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무료로 보고 있는 거고 중간에 내가 광고만 한번 봐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해서 그게 지금까지 어떤 영상 컨텐츠 그다음에 어떤 컨텐츠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프라이빗 컨텐츠의 증가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유료 결제를 하거나 유료 구독을 해야지만 그 사람의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게 확장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 유튜버가 뭐 유튜브에 이미 많은 그 구독자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프라이빗 컨텐츠로 좀 전환을 해서 자, 내가 여기서 100가지의 영상을 보여줄 건데 이거 말고 5개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심층적인 것은 너가 유료 결제를 하면 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유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사실 이거는 이미 유튜브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유튜브에서 팬클럽인가라는 그렇죠. 어떤 기능을 통해서 유료 결제를 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현재 국내 유튜버 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유튜버분들도 그거를 많이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건데 팬클럽이 있는지 몰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유료 결제하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그 이제 익스클루시브라고 표현 많이 하는 그런 특정 컨텐츠가 따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싶으면 내가 뭐 가입을 해야 되고 유료 결제를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최근에 제가 뭐 미국 쪽에서 팟캐스트를 좀 듣다가 알게 된 건데 온리팬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미국에요? 미국에 있는 서비스고요. 온리팬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딱 프라이빗 컨텐츠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온리팬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이나 이런 데서 유명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온리팬 계정을 만들고 거기는 무조건 유료 결제를 해야지만이 그 인플루언서가 올린 컨텐츠, 영상 컨텐츠나 이미지 컨텐츠를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과 직접 DM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팬과 좀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는 무조건 유료 운영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물론 티저로 몇 개는 무료로 풀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유료 결제를 해야 되고 그 가격도 인플루언서가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나는 5불이면 돼라고 하고 아니면은 나는 한 달에 최소 50불은 받아야겠어. 약간 저작권을 자기가 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작권이라고 될 수 있고 내 클럽에 들어오려는 입장료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은 사실 이제 뭐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19금 얘기일 수 있어서 저희 딱지 붙여야 될 수도 있는데 온리팬은 사실 그 포르노 쪽 종사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플랫폼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뜨네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아직은 좀 성인 콘텐츠 집중되어 있는 거가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 유료로 이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동안 성인 그 포르노 그 배우분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해외 미국 쪽에서는 그게 산업이니까 포르노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작품의 촬영을 하고 그 출연료만 받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팬베이스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온리팬으로 넘어와서 여기서의 뭐 나의 어떤 여러 퍼포먼스 활동을 하면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충분히 확장이 될 수 있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튜버도 이미 하고 있고 온리팬 같은 이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많이들 약간 좀 성인물에 가깝다고 하지만 온리팬 자체는 우리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해서 음악과 약간 영상 쪽에다 힘을 많이 주고 있긴 하거든요. 뭐 소개를 자신스스로를 소개를 할 때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프라이빗 컨텐츠로 해서 어떤 특정 인플루언서나 혹은 크리에이터가 이제 나와의 팬들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하고 이게 점차 확대가 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악플이 아마 확 줄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악플을 던지려고 하는데 공개된 데에서는 뭐 내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악플을 남기기 쉬운데 그쵸. 이게 내가 유료 결제를 하고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악플을 남기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악플러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악플러에 대한 뭐 이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엔 이제 올해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런 프라이빗 컨텐츠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질 거죠. 굉장히 큰 유료 결제가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온리팬 듣기 전에 한 3년 전부터 페이트리온이라는 서비스 있거든요. 이거랑 거의 유사해요. 그거는 그때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국내나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기능이 있다 보니까 팬들이 자기가 좋아한 만큼 돈을 보낼 수 있었는데 유튜브는 옛날엔 과거에는 그게 없었다 보니까 페이트리온이라는 서비스가 딱 이거거든요. 돈을 어느 정도 내면은 이것도 구독인데 구독비를 내면은 뭐 구독 단계별로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구독 모델이 있는데 10,000원으로 하면은 뭐 일주일에 영상 하나, 20,000원이면 일주일에 영상 2개 이런 식으로 온리팬이랑 거의 흡사하게 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투자도 좀 받고 규모가 있는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그랑 비슷한 것 같고 저도 기본적으로 광고가 어떻게 보면은 막 여러 유명한 미디어 서학들 얘기하는 게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돈 대신 내는 그런 걸 많이 표현하잖아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넷플릭스나 이런 OTT로 가면 광고 안 보고 컨텐츠 즐기잖아요. 결국 돈 내면 다 해결되는 사회인데 결국 이것도 그 비슷한 거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가 돈 버는 수단이 새로운 BM이 생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 없는 사람은 접근성이 엄청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유튜브가 좋았던 거는 돈 없는 사람도 공짜로 그냥 데이터비만 내면은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돈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당연히 이게 얼마 안 하겠지만 아마 사람마다도 단가도 더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는 정말 내가 보고 싶어도 돈 없어 못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될 것 같고 전 그런 부분에 호기능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클릭베이트라고 클릭만 유도하려고 자극적인 컨텐츠 올리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광고비, 유튜브 광고비가 클릭만 많이 해서 좀 보면은 그것도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광고비를 카운팅해서 돈을 줬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컨텐츠 잘 만들고 팬이 될 정도까지 내가 이 어디언스들을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돈을 벌 수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만 이쪽이 강화가 된다고 하면은 컨텐츠 퀄리티도 올라갈 거고 그럼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한 난잡한 컨텐츠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자체 정화가 좀 될 것이다. 저는 지금 태코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프라이빗 컨텐츠라는 걸 우리나라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디어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이디어스도 어쨌건 어떤 그 작가를 후원한다. 약간 요게 이제 전반적인 대전제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그 서비스가 이제 그 구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달에 얼마씩 내면 그 각자 작가들이 보내주는 거에 배송비를 다 제해주거든요. 그 말은 이제 아이디어스 자체에 락인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그 말은 또 작가들의 상품을 사는 거에 대한 조금 더 그런 팬덤을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문득 그 프라이빗 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디어스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이거는 붙이기 나름일 것 같아요. 조금 그쵸. 더 강화하는 부분에서 꼭 사실 근데 영상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사실 좀 저는 말씀을 드리면 좀 조심스럽기는 한 게 이게 사실 좋은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건 이거는 사실 제일 좋은 건 누구냐면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정기적으로 내가 수익이 발생하는 어떤 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구독자가 얼마면은 내가 얼마의 후원금이 매달 들어오는지를 대략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 이 폐쇄성이라는 게 그럼 굉장히 짙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폐쇄성이 짙다라는 건 제 기준에서는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자기들끼리만 히히덕거리고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정말 잘못된 일들이 돌아가는지는 저희가 외부인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플랫폼 쪽에서 뭐 그런 걸 규제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재가 미약하거든요. 플랫폼 안에서는.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여러 유튜버분들 중에서 가짜 뉴스를 하시는 분들이 후원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빗 컨텐츠와 후원을 그래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가짜뉴스 하시는 분들도 후원을 뭐 많이 받고 그건 사실 저도 뭐 원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긴 한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프라이빗 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면은 자신들만의 어떤 후원자들과 자기들끼리만의 소통에 빠지고 그럼 그러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폐쇄성이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모든 것에는 숨기는 거 엮이는 네, 있기 그럼요. 때문에. 커뮤니티 기능이 약간의 폐쇄성을 가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건 그렇죠.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타코님 얘기하시고 나서 생각나는 건, 야, 정말 이렇게 점차 늘어나면 상진님 서비스도 그렇고 구글이나 애플은 30% 이 수수료를 포기를 절대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강화될 수도 있겠죠. 결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프라이빗 컨텐츠라는 게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어찌됐든 그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크리에이터를 좀 알릴 수 있는 채널은 결국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거는 뭐 기존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기존의 유튜버라든가 이런 쪽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의 컨텐츠는 계속 유지를 하고 조금 더 나와 친밀해지고 조금 더 우리끼리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이쪽에서 제공하겠다 해서 아직은 병행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럼 구글의 뭐 유튜버라던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계속 유저와 MAU가 높은 거를 유지는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건 프라이빗 컨텐츠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긴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것 역시 우리 생활에 조금씩 침투하고 있는 서비스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말쯤 익숙하신 표현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정말 또 2020년이랑 또 어떻게 다를지 기대가 되는데 스타트업 업계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요 4가지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가감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올 한 해도 저희 방송 좀 잘 들어주시고 저희 방송 광고도 많이 보내주시고 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